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제가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먼저 이제 위암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음식을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이 식도라는 길입니다. 식도는 이제 가슴에 위치를 하고 이제 식도를 지나면 음식이 주로 이제 명치 부분에 있는 이제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는 크게 위 체부, 그 다음에 유문부, 그 다음에 분문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 이제 위 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4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4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맨 위에 있는 층이 음식하고 이렇게 맞닿아서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점막층이 되겠고 그 아래층이 점막 아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점막 하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점막층에는 이제 위샘이라고 하고 그 한자로는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거나 또 위산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그러한 위샘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위샘에서부터 위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림프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면역기관입니다. 면역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위암에서 왜 중요하느냐? 위암이 이렇게 퍼지게 돼서 전이 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림프절을 통과를 해서 전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암세포의 전이를 유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 주변의 림프절이 위암에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음식물을 저장하고 또 소화 단계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맨 왼쪽에 공복시, 즉 빈속에는 위가 이렇게 짜부러져 있다가 이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가 음식을 받아들여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한 공기 이상 먹어도 위가 이렇게 늘어나서 음식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서 음식을 잘게 갈고 소화효소하고 위산하고 이렇게 섞어서 음식물을 잘게 갑니다. 갈아서 이제 준비가 되면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종양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이제 종양에는 악성 종양도 있고 양성 종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종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세포가 자라는 것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잘 조절을 합니다. 잘 조절을 하는데 이 종양이라는 거는 이게 잘 조절이 되질 않고 계속 자라는 것들을 이제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악성 종양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흔히 말하는 암이라 점점 자라서 파고 들어가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을 하고 다른 조직으로 멀리 전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악성 종양, 암이라고 합니다. 또 양성 종양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퍼지는 전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명하고는 큰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내시경에서 발견되는 용종, 폴립이라고 그러는 것들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위저선 용종, 과증식성 용종, 이런 용종들은 암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는 양성 종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면은 대개 꼭 제거를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두고 봐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것들이 이런 양성 종양들이고요. 또 흔히 이제 물혹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낭종이라는 것들도 이런 양성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선종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제 암 전 단계인데요. 이것도 이제 양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위선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그 샘에서 발생되는 위선암이 흔히 우리가 위암이라고 말하면 이제 위선암을 말하고, 그 외에도 위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위암이다 그러면 이제 위선암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은 이게 점막층에서 이제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위암이 점막층에서 점점 자라서 점막 하층으로 들어가고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점막층에 있거나 점막 하층까지 이제 들어간 위암을 조기위암이라고 부르고, 그것보다 더 깊이 이렇게 근육층이나 이렇게 장막층까지 이제 들어간 위암, 이런 것들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통계들을 이제 전부 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전체적으로 한 81세 정도 되는데요. 평균 수명 때까지 암으로 걸릴 확률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명이 이제 암을 걸리게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 자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암은 갑상선암이 이제 가장 흔하고, 위암이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암이 됩니다. 이게 남자 여자별로 따져보면 남자 중에서는 이제 위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대장암, 다음에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흔한 암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암이 이제 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암의 발생 원인은 단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거기에 환경적인 원인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식,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해서 우리 위장 속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균이 있는데, 이런 균이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위암의 발생 원인의 일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진 거는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이렇게 염장 채소, 그러니까 장아찌 같이 이렇게 짜게 염장한 음식들, 또 젓갈 같이 이렇게 소금에 절인 음식, 이런 것들이 위암의 중요한 위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탄 음식, 이제 탄 고기라든지 훈제한 고기, 이런 음식들이 위암의 위험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 담배를 피우면은 위암의 발생 위험이 많이 높아집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세균, 이것도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이런 질산염 화합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위암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도 위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를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는 이게 조직학적으로 이게 위샘, 앞서 말씀드린 그 위샘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샘이 없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만성 위염의 결과로 이런 위축성 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만성 위염하고 위축성 위염이 연관이 돼 있고, 위축성 위염을 이제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위장벽이 이렇게 얇아져서 그 밑에 있는 위장 혈관이 잘 보이는 그런 소견이 됩니다. 지금 이게 내시경으로 보면 이쪽 부분은 이제 정상 부분이 되겠고, 이쪽 부분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위축성 위염이 존재하는 부분이 이렇게 내시경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금을 그은 이쪽은 정상적인 위점막이고, 이쪽 부분은 위축성 위염이 있는 위점막이 되겠습니다. 또 장상피 화생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은 위의 정상적인 위상피가 소장이나 대장 모양의 그런 장에서 보이는 상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변화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장상피 화생도 이러한 만성 염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생기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만성 위염, 또 담즙이, 십이지장에 있는 담즙이 위로 역류를 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만성 위염하고 연관이 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을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내시경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내시경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특수한 염색을 뿌려서 보면 이러한 장상피 화생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돼서 보이는 게 장상피 화생의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암은 딱 한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걸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 정상 위점막에서 이렇게 만성 위염이 생기고 장상피 화생, 장형 화생이 생기고 이제 거기서 더 진행을 하면은 이런 이형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형성도 이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낮은 단계의 위형성, 그러니까 저도 이형성, 또 높은 단계의 이형성, 고도 이형성을 거쳐서 이게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 검사에서 선종이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은 이런 저도 이형성, 이제 고도 이형성 이런 단계에 해당하는 위암의 전 단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암의 증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암이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도 진행성 위암인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내시경 검진을 해야 위암을 초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속쓰림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복통,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은 만성 위염 또는 이제 위궤양들에 의한 증상하고 정확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내시경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위암이 이렇게 식도 있는 쪽 위쪽에 생기면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고 걸리는 것 같은 이러한 삼킴 곤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암이 점점 많이 진행을 해서 궤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피가 나는 출혈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이 내려가는 저 아래쪽 유문 있는 부분에 위암이 생기게 되면 위암이 음식이 내려가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음식이 안 내려가고 자꾸 이렇게 토하게 되는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더 진행하면은 이렇게 배에 뭐가 만져지는 이러한 상복부 종괴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위암의 진단은 위내시경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위암의 여러 가지 이제 모식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암덩어리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암덩어리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조직을 딱 떼어내면은 진단은 비교적 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 경우에
암이 일부분에만 존재하고 암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라는 게 이 전체를 다 띄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조각을 띄어서 보는 건데, 이런 암이 없는 부분에서 조직을 채취하게 되면 암이 있어도 조직검사에서 암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크게 띄어내는 조직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암의 형태 중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퍼져서 자라는 형태의 종양도 있습니다. 이런 종양은 내시경으로도 쉽게 진단이 잘 안 되고 조직검사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내시경에서 의심이 되면 조직검사에서 암이 없다고 나와도 다시 내시경 재검을 해보는 경우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내시경 사진들인데요. 조기위암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표면,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있는 이렇게 표면에 존재하는 암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 부분, 또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기위암이 되겠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이제 진행성 위암이 되는데, 진행성 위암이 되면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궤양을 만들거나 이런 소견들이 나타나게 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아래 속으로 자라게 되는 진행성 위암, 그러니까 4형 진행성 위암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내시경 검사에서 잘 정상처럼 보이고 조직 검사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에서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에서 안 나오더라도 다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조직을 크게 띄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위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병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몇 기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는 CT 검사입니다. CT 검사는 다른 장기,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그런 장기로 전이 여부를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위 주변의 림프절,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CT 검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있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 위 벽에다 대고 이렇게 초음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에 비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암이 얼마나 깊이 침범을 해갔는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과가 이제 협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화기내과, 제가 속한 소화기내과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위암을 진단하고 또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하고요. 이제 외과에서는 이제 수술 치료를 하시고, 종양내과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을 담당하시고, 영상의학과는 CT 검사를 하거나 또 수술 후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영상의학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병리과는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이런 여러 과가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통합진료도 보고 하면서 협진을 통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위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치료에서 제일 이제 표준적인 치료는 수술로 이제 위암을 절제를 해내는 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시경 치료, 또 항암 치료, 이런 방사선 치료 등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암의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수술과 내시경 치료,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수술은 위암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위암이 위의 중간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위를 한 3분의 2 정도 절제를 하는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종양이 이렇게 위쪽에, 중간보다 위쪽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위아전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위장하고 12지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위12지장 문합술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장을 연결하는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위 전체를 절제를 하면 이제 식도하고 소장을 연결을 하는 이런 식도 소장 문합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의 중요한 기능이 음식을 저장을 하고 소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위 절제술을 할 때 그 위만 자르는 게 아니라 위 림프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암이 전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같이 절제를 하는 이런 림프절 절제술까지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 절제를 하고 나면 이게 수술 후의 식사는 입에서 위의 기능을 대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위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드시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이제 영양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수술을 하고 나게 되면은 장에 유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긴 야채류는 비교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위암 수술 대신에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위를 절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위암 부분만 절제를 하게 되는 치료인데요. 내시경 치료의 대상은 조기 위암 중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그러한 일부의 조기 위암만 저희가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몇 가지 크기라든지 이게 얼마나 깊이 침윤을 했는지 궤양은 있는지 분화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제 조기 위암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조기 위암은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조기 위암은 침윤 깊이가 조금 깊고 분화도가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기 위암 중에서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시경 치료의 방법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암 주변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점막 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암을 이렇게 띄우고 나서 내시경 칼로 포를 뜨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라낸 조직을 저희가 다시 현미경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실제 내시경 시술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내시경 칼로 이렇게 포를 뜨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을 띄어내게 되고요. 한두 달 정도 후면은 절제 부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서는 이렇게 절제한 조직을 다시 검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환자에게서 검사를 한 그림인데 한 2mm 간격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저희가 현미경으로 전체를 다 검사를 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맞게 되면은 저희가 완치절제로 판정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절제 수술하고 동일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판단을 하고 이 환자를 정기적으로 체크만 하게 되고요. 이러한 조건들이 안 맞는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침범한 깊이가 깊다든지 또 림프관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에는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위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저희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중의 환자들은 내시경 절제를 하고 추가로 위절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내시경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의 기술이 점점점 늘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술하시는데 이제 위험이 높아지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또 이제 위가 보존이 되고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삶의 질이 이제 중시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 치료는 최근에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항암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항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수술로 위암을 제거한 다음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조 항암요법이고, 선행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미세한 전이를 없애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할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라는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술로 재발해서 재수술이 불가능할 때 생명을 연장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에 2기 이상인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고, 경구용 항암제를 1년 동안 쓰거나 경구용 항암제와 주사 항암제를 병용해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은 수술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환자의 전신 상태라든지 골수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약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게 헐2라고 하는 위암의 표적이 발견이 되고, 이러한 헐2 양성인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헐셉틴이라는 약, 트라스트주맙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은 그 환자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헐2 양성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구 주사 항암제와 더불어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을 나라별로 비교를 한 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위암의 생존율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의 위암인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생존을 완치라고 판단을 하는데, 한 70% 환자분 정도가 5년 생존 완치가 되게 됩니다. 특히 1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인 경우가 완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심지어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위암 치료진들이 굉장히 경험 많으시고 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암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진행암, 예를 들어서 괜히 전이가 됐다든지 그런 진행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장기 치료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새로운 약제들에 대해서 임상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위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이런 염장식품, 절인식품 이런 것들을 피하고 탄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혹시 담배를 아직 피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진행암인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내시경 검사를 꼭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장상피 화생이나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주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